안녕하세요. 전업배터 용프로입니다. 프로토 승무패 33회차 편 K리그 2와 INTL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6월 7일 19시 30분에 열리는 서울 이랜드와 충북 청주의 경기는 현재 K리그 2 상위권 경쟁 흐름을 고려하면 서울 이랜드가 우세한 경기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올 시즌 승격 경쟁권에 위치하며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공격적인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성남전 승리와 용인FC전 무승부 등 경기 내용 자체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공격에서는 브루노 실바를 중심으로 득점력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중원 압박도 리그 상위권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충북 청주는 올 시즌 수비 조직력은 나쁘지 않지만 공격력에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경기들을 보면 실점은 많지 않지만 득점 역시 많지 않아 무승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상대가 먼저 리드를 잡으면 경기를 뒤집는 능력은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서울 이랜드 홈에서 열리는 만큼 서울 이랜드가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북 청주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노리는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흐름은 서울 이랜드가 중원에서 볼을 소유하며 공격적으로 나서고 충북 청주는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역습 기회를 노리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에는 충북 청주의 수비 집중력으로 인해 팽팽하게 흘러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 이랜드가 점유율과 공격 횟수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서울 이랜드의 공격 압박이 강해지면서 충북 청주 수비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가 쉽게 무너지는 팀은 아니지만 현재 전력과 홈 이점을 고려하면 서울 이랜드가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서울 이랜드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경기 흐름은 서울 이랜드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충북 청주는 수비 후 역습을 노리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서울 이랜드가 우세한 흐름 속의 한 골차 승부가 예상됩니다. 서울 이랜드 승을 추천드립니다. 2026년 6월 7일 19시 30분에 열리는 김포FC와 전남 드래곤즈의 경기는 현재 순위와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김포FC가 다소 우세한 경기로 판단됩니다. 실제 경기 전 기준 김포는 리그 5위권에 위치해 있고 전남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김포FC는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원정 연전을 마치고 오랜만에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라 분위기 역시 좋은 편입니다. 김포 구단도 공식적으로 4승 도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포의 가장 큰 강점은 수비 안정감과 실리적인 경기 운영입니다. 점유율을 무리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중원 압박 이후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하는 전술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한 홈인 김포솔터 축구장에서 경기할 경우 수비 집중력이 더 좋아지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전남 드래곤즈는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김해FC에 패배하며 흐름이 끊겼고 시즌 전체적으로도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득점력 기복이 있는 편이며 선제 실점 시 경기 운영이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남도 쉽게 볼 팀은 아닙니다. K리그2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이 많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꾸준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상대 전적도 김포가 6승, 전남이 4승, 무승부 3회로 크게 벌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경기 흐름은 김포가 홈에서 강한 압박과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전남은 수비 후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기회를 노리는 형태가 예상됩니다. 전반에는 비교적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홈 이점과 최근 상승세를 탄 김포가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전남이 최근 원정 경기에서 공격 완성도가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김포가 선제골을 넣는다면 경기 운영은 더욱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남이 먼저 득점할 경우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최근 흐름, 홈 이점, 순위를 모두 고려했을 때 김포FC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립니다. 김포 승을 추천드립니다. 2026년 6월 8일 1시 30분에 열리는 덴마크와 우크라이나의 경기는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상당히 수준 높은 평가전입니다. 두 팀 모두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국제대회 경쟁력을 유지해 온 국가들이며 전력 차이도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경기 장소가 덴마크 홈이라는 점과 최근 경기 운영 안정감을 고려하면 덴마크가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로 평가됩니다.
덴마크는 최근 대표팀 세대 교체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조직력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을 중심으로 한 중원 운영 능력이 뛰어나고 수비 역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선수들이 많아 안정감이 있습니다. 최근 경기들을 보면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지만 경기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덴마크는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플레이를 선호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꾸준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들 역시 실점 자체는 많지 않은 편이며 수비 조직력은 여전히 유럽 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역시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표팀 전력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모드리크를 비롯한 공격 자원들의 개인 능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특히 빠른 역습과 측면 전개가 강점이며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올 때 오히려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최근 경기들을 보면 수비 집중력에서 기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경기 후반 체력 부담이 생길 경우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도 종종 나왔습니다. 또한 원정 경기에서는 홈 경기보다 공격 전개가 다소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덴마크가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비 조직을 유지하면서 모드리크를 활용한 빠른 역습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전에는 양팀 모두 월드컵 직전 평가전이라는 특성상 비교적 신중하게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덴마크가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조금씩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역습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운영과 안정감에서는 덴마크가 조금 더 앞서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기 흐름은 덴마크가 볼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하고 우크라이나는 수비 후 역습을 통해 기회를 노리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에는 팽팽한 흐름이 예상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덴마크의 점유율 우위와 홈 이점이 조금씩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골 차 승부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두 팀의 전력 차이는 크지 않지만 홈 경기라는 점과 최근 조직력을 고려하면 덴마크가 약간 우세한 경기로 판단됩니다. 덴마크 승을 추천드립니다. 2026년 6월 8일 4시 열리는 모로코와 노르웨이의 경기는 미국 뉴저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컵 직전 평가전입니다. 두 팀 모두 2026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며 이번 경기는 본선 직전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시험 무대입니다. 또한 양 팀의 맞대결은 1998 프랑스 월드컵 조별리그 2대2 무승부 이후 오랜만에 성사되는 경기입니다. 모로코는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축구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한 대표팀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2 월드컵 4강 이후에도 전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월드컵 예선에서도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수비 조직력이 뛰어나고 상대 강팀을 만나도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아슈라프 하키미를 중심으로 한 측면 전개와 빠른 역습 역시 위협적입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기대를 받는 공격진을 보유한 팀 중 하나입니다. 엘링 홀란과 마르틴 웨데고르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가 이루어지며 공격력만 놓고 보면 어느 팀과 붙어도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특히 홀란은 월드컵 예선 과정에서도 뛰어난 득점력을 보여주며 노르웨이의 본선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노르웨이는 공격력에 비해 수비 안정감에서는 다소 의문보호가 따라붙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는 상당히 흥미로운 상성입니다. 모로코는 수비 조직력과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강점이 있고 노르웨이는 개인 능력과 결정력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입니다. 때문에 모로코가 얼마나 홀란에게 공간을 허용하지 않느냐가 경기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흐름은 노르웨이가 웨데고르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가져가며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로코 역시 수비적으로만 물러서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중원에서 치열한 압박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전은 서로 탐색전 양상 속에 비교적 조심스럽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노르웨이의 공격 숫자가 늘어나고 모로코는 역습 빈도를 높이며 맞서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다만 큰 경기 경험과 경기 운영 안정감에서는 현재 모로코가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공격력은 매우 강하지만 수비에서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 반면 모로코는 공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팀입니다. 특히 접전 상황에서 실점을 최소화하는 능력은
모로코가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공격력은 노르웨이, 조직력과 안정감은 모로코가 우위에 있습니다. 월드컵 직전 평가전이라는 특성을 감안해도 현재 경기 완성도는 모로코가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모로코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승무패 34회차 상편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석 자료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방 링크는 하단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